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일 듯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청주시의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시정 운영을 촉구하며 첫째, 쓰레기 감량 시책에 관하여, 둘째, 읍면동 복지 차량에 관하여, 셋째, 경무 기피 업무 담당 부서 근무자 인센티브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주시는 2021년을 쓰레기 감량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2025년까지 매년 3%씩 생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쓰레기 감량 시책들을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금방이라도 쓰레기 감량이 이루어질 만한 획기적인 방안들이 시행 중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청주시가 운영 중에 있는 쓰레기 감량 시책들은 상당 부분 과거의 시책들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했고 2021년 도입된 새로운 시책에서도 미흡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청주시 쓰레기 감량 시책들을 보면 첫 번째, 클린하우스 관리 도우미 운영 사업, 두 번째, 종이팩 건전지 등의 화장지 교환 사업, 세 번째, 자원 재활용 수집 경진 대회, 네 번째, 음식물 자체 처리기 지원 사업, 다섯 번째, 재활용 시민센터 운영 사업, 여섯 번째, 청주시 재활용 센터 운영 사업, 일곱 번째, 아나바다 거리 장터, 여덟 번째, 음식물류 개별 계량기 설치 및 개선 사업 등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중 클린하우스 관리도우미 운영 사업은 개소당 1,500만 원을 들여 설치한 13개소의 클린하우스가 새로운 불법 투기 장소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연 1,560만 원의 별도 예산을 들여 관리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 소모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도 2013년도부터 2013년까지는 A단체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B단체가 전담해온 것을 보면 참신하고 다양한 시도보다는 형식적인 운영에 그쳐왔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코로나19 이후로 2020년도에는 진행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동일한 2021년에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점 등을 비추어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의례적으로 수립된 사업이 아닌지 의심되었습니다. 한편 폐비닐 분리배출 사업은 2021년 도입된 새로운 시책으로 폐비닐 공공수거를 민간이 대행함으로써 폐비닐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이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 3,45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서 수거된 폐비닐은 고형 연료로서 기업의 소각로에서 태워져 열에너지로 사용될 계획인데 사실 이 사업 이전에도 폐비닐은 광역 소각로에서 태워져 열에너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춘천시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재생유로 바꾸어 연 7억 6천만 원의 수익을 낼 계획에 있다고 하는데 청주시도 동일한 방법은 아닐지라도 그냥 소각하는 방안보다는 효과적이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결국 청주시의 쓰레기 감량 시책에는 철저한 중간평가의 과정 없이 의례적으로 지속해온 시책들과 충분한 검토 없이 추가된 새로운 시책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청주시 쓰레기 발생량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을 합한 생활 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2018년에는 16만 9,081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17만 7,783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19만 3,954톤이었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2018년에는 6만 6,714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 증가한 6만 7,693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 감소한 66,523톤이었던 바 다양한 쓰레기 감량 시책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수치 변화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간 청주시의 쓰레기 감량 시책들과 쓰레기 감량의 원년이라는 2021년의 청주시 쓰레기 감량 시책들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한 것인지, 또한 과거는 차치하더라도 2021년의 청주시 쓰레기 감량 시책들이 현재 청주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인지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쓰레기 감량 시책들은 대부분 생활 폐기물 감량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특별한 감량 시책들을 운용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쓰레기 발생은 당연한 것이고 이 당연한 것에 대해 획기적인 감량 대책들이 나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성적인 시책들의 나열이 아닌 깊은 고민과 성찰을 바탕으로 한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본 의원은 첫 번째, 종량제 봉투 무상보급의 감소와 점진적인 요금 인상을 통한 일반 쓰레기 배출 감량 및 재활용률 제고, 두 번째, 폐기물 관리 법령 및 관련 조례에 정해진 바에 따라 무단 투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 시행, 세 번째, 빅데이터의 종합적 분석을 통한 쓰레기 수거 노선, 횟수 결정, 매뉴얼 정립 및 그에 따른 효율적 수거 체계 확립, 네 번째, 재활용품을 자동 분류하고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기계와 같은 다양한 스마트 기계의 선도적 도입을 통한 재활용용 재고 등을 대안으로 제안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를 참고하셔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청주시 쓰레기 감량 시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43개 읍면동 복지 차량에 관하여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주시는 2017년 12월 26일 찾아가는 복지 상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위기 가정을 위한 통합 사례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43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차량 43대, 전기차 34대, 가솔린차 9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읍면동별 복지 차량의 월 평균 운행 횟수는 7.2회에 그쳤고 이용률이 가장 낮은 A동은 월 평균 운행 횟수가 2회에 불과했습니다. 아울러 B동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단 8회를 운행하였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차량 유지 관리 비용의 경우 2019년부터 2021년 4월까지 43개 읍면동 복지 차량에 지출된 예산은 총 8,488만 5,855원으로 월 평균 303만 1,638원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장 중심 복지 행정을 위해 도입한 읍면동 복지 차량의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읍면동 복지 차량의 이용률을 향상시킬 대책이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무 기피 업무 담당 부서 근로자 인센티브에 관하여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주시는 경무 기피 업무 담당 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2021년에는 42개의 경무 기피 업무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자 사기 진작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다는 인센티브 제도 그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사회적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크고 작은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어 관련 부서에서는 24시간 현장 대응이 포함된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야간 및 휴일 출동 시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업무 담당 공무원 2인이 투입되지 못하고 1인만 투입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 시에는 별도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존 사무실 공간 혹은 제2청사 숙직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체 휴무의 경우에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금요일 숙직, 토요일 일 숙직, 일요일 일직을 하더라도 대체 휴무를 보장받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안전재난 관련 부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방역 분야 근무자 등 기피 경무부서에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노고를 치하하고 사계를 진작시키기 위해 근무자 인센티브 제도는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제도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첫째, 월 0.1점, 최대 2.4점의 실적 가점, 두 번째, 2년 이상 근무 시 희망부서 전보, 세 번째, 1년 이상 근무 시 포상 또는 특별휴가라는 세 가지 혜택 중 하나의 혜택만을 택일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적은 인센티브 탓인지 경무 기피 업무 담당 부서 근무자의 경우 타 부서 전보, 휴직이 잦았고 의원 면직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시가 경무 기피 업무 담당 부서 근무자에게 부여 중인 인센티브가 과연 그들의 노고에 합당한 수준이라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향후 어떠한 개선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기피 업무 담당 부서 근무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동부서 근무자의 사기 진작과 그로 인한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힘들게 일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온다는 믿음을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무 기피 업무 담당 부서에 대한 업무 추진 우수 가점은 실적에 의한 가점 제도로 수혜를 보는 근무자는 승진에 임박한 극히 소수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은 다수 근무자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부디 근무자의 입장에서 본 인센티브 제도의 현실화 문제를 깊이 고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근본 시정 질문을 계기로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청주시의 시정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